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굿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아이의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유용한 방법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아이를 거실에서 공부시키는 게 좋고 부모님이 옆에서 자주 말을 걸어주거나 혹은 아이가 궁금한 거 질문했을 때 바로 알려주시는 게 참 도움이 된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가 거실에서 공부할 때 옆에서 부모님이 집안일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 아이가 공부하는 데 집중하는 걸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이의 뇌는 어른의 뇌와는 달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팁을 계속 드릴 텐데요. 아이의 뇌와 어른의 뇌가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뇌는 3중 구조,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층은 기본적인 먹고 마시고 생식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층은 기억이라든가 호불호 같은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5, 6세 정도 되면 발달이 다 된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뇌를 생각하면 이렇게 주름진 부분을 생각하잖아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쓰기, 추론하기, 계산하기, 고등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게 이 3층 부분인데요. 아이의 뇌는 아직 이 부분이 완전히 발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완성되는 시기가 빠르게는 15세, 보통 18세 정도 가야 어른의 뇌처럼 이렇게 발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뇌 자체도 이성적인 사고를 받아들이기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이에게 아무리 이성적으로 너 공부해야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돼야지, 이게 다 너를 위해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이유가 이성적인 사고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정 부분 혹은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부모님이 쉽게 아이의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걷기 공부법입니다. 산책이나 장 보러 갈 때 아이와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질문과 답을 오가는 공부법입니다. 오늘 뭐 배웠니? 혹은 지난번에 수행평가 봤는데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 잘 안 되는 거 있니? 어떤 과목이 가장 재밌어? 이런 식으로 대화를 오고 가는 것이지요. 왜 걷기 공부법이 좋을까요?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고, 이 운동은 뇌의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공부법 팁 중에 하나가 잘 안 외워지거나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고 느낄 때 걸으면서 공부하거나 혹은 러닝머신에서 걷거나 살짝 뛸 때 혹은 실내 자전거 타면서 이게 공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걸을 때, 운동할 때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일상생활 하면서 우뇌를 활성화시키는 팁을 드렸는데 자연스럽게 접목시켜도 좋습니다. 산책 코스를 다양화해서 걷기 공부법을 하는 것도 좋고요. 백화점이라든가 이렇게 복합 건물 가셔서 오감을 이렇게 자극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질문과 답을 오가는 것이죠.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부모님이 너무 말을 길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답변은 되도록이면 짧게, 자녀들에게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퀴즈 대회를 진행하라입니다. 부모님의 좀 용기가 필요한데요. TV 프로그램 중에 퀴즈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도전 골든벨 같은 이런 것들. 부모님이 문제를 내고 자녀가 답을 맞추고, 답을 맞췄을 때는 축하합니다, 리액션이 좀 필요합니다. 딩동댕 요 소리, 실로폰 소리도 좋고요. 잘 모르는 것 같으면 힌트까지 적으면서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좀 고학년이라고 하면 이 도전 골든벨처럼 조그만 화이트보드 있잖아요. 여기에 답을 써서 이렇게 뜰게 해서 잘 맞추면 소정의 상품까지 주면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이렇게 퀴즈 형식으로 공부하는 거를 톡톡히 시험을 봤는데요. 우리 아이는 5학년, 4학년, 연년생 남매입니다. 처음에 구구단을 읽힐 때 이렇게 퀴즈 대회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좀 익숙해졌을 때는 구구단 게임을 했고요. 연산을 읽힐 때는 연산 게임 퀴즈도 했습니다. 터울이 적은 형제가 있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선의의 경쟁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팁은 마지막 공부한 부분은 덮지 말고 펼쳐 놓으라입니다.
공부하다가 이게 밥 먹을 때라든가 쉴 때 있잖아요. 이때 공부하려고 펼쳐놨던 뭐 책, 문제집, 노트 이런 거를 덮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는 의미입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공부를 시작하는 그 순간입니다. 뇌의 입장에서는 공부하는데 에너지가 정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특히 아이는 어른보다 공부를 시작하는 게 더 힘든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뇌의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이만큼 썼는데 계속 하는 게 좋겠다. 공부를 또 할 수 있게 합니다. 자연계에서도 이런 비슷한 게 있죠. 운동 마찰력, 정지 마찰력. 우리의 뇌도 이런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인들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부 동기부여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공부를 하다가 쉬거나 이제 식사를 할 때 요거까지만 하고 가야겠다 보다는 찝찝한 상태 그대로 두고 쉬거나 식사하러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뇌는 그거 좀 끝내야 되는데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요. 쉬거나 밥 먹을 때 너무 퍼지는 것을 방지해주고 다시 얼른 공부를 하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부모님이 집에서 가정에서 쉽게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걷기 공부법, 두 번째는 퀴즈 대회 공부법, 세 번째는 마지막 공부한 부분을 펼쳐 놓기. 그래서 다시 공부 시작할 때 뇌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자연스럽게 공부를 다시 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물론 공부를 다 끝내고 나면 책상 정리는 필요합니다.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성품뿐만 아니라 공부 또한 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팁으로 아이들의 관계까지 개선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Now, from now on 함께 갑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